그들이 게임 랭킹 화면이 왜 틀어져 있는지에 대해 태산같이 미동 없는 상태로 또 그들의 명석한 두뇌로 분석하기 시작할 때 은비칼은 대조적으로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마우스로 TV 화면 전환을 시도하며 다른 손으로 게임 컨트롤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방정맞은 모습이었다. 게임 컨트롤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나체국과 오강심은 비칼을 째려보았다. 살벌한 눈빛이었다. 곧 그들의 입에서 악다구니가 쏟아질 것이다. 그걸 알아챈 은비칼은 그들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쳤다. 아니, 왜 저게 켜져 있지? 이상하네? 이 방에 유령이라도 있는 건가? 허공을 요리저리 둘러보며 있지도 않는 유령을 찾고 있는 은비칼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체국은 한숨부터 나왔다. 화가 난 나체국이 입을 열었다. 실장님, 너무하신. 갑자기 오강심이 나체국의 팔을 잡자 그는 순간 말을 멈추었다. 그냥 가요. 팀장님, 3시가 넘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나체국은 오강심의 말에 화를 삼키며 노트북 화면을 TV에 연결했다. 한번 보세요. 음식점 CCTV에 잡힌 타깃의 모습입니다. TV 화면에는 김탄희 마영식과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은 CCTV 녹화 영상이 재생됐다. 순간 나체국이 화면을 일시정지했다. 김탄희 남자를 밀자 날아가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비칼은 알았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저건... 비칼이 놀라 소리치자 나체국이 자랑하듯 입을 열었다. 그렇게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저 타깃은 인간의 일반적인 물리적 힘의 크기를 벗어났어요. 한 손만으로 각각 성인 한 명씩을 근 5m가량 날려버렸으니까요. 우쭐대는 나체국을 보며 은비칼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나체국은 순간 은비칼의 입을 찢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신이 다 찾은 것처럼 기쁨에 넘친 얼굴로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비칼은 찌시를 내리고 게임만 하다가 잤다. 이른 나체국과 오강심이 졸린 걸 참으며 했다. 모든 공을 가로채려는 은비칼을 보며 나체국은 속으로 파국의 시나리오를 썼다. 다 엎어버리고 튈까?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성과는 항상 다른 사람의 몫일 뿐. 여시나 먹어라. 그럼 통쾌하겠지. 하지만 나체국은 거기서 멈추었다. 마음의 갈등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종식시켰다. 돈이 없으면 안정을 찾을 수도 드론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돈의 위력은 나체국을 성실한 회사 직원 모드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다시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다음 영상 보시죠. 그리고 제가 찾았어요. 실장님. 나체국의 목소리엔 힘은 없었지만 가시는 있었다. 툴툴거린 그에게 은비칼이 미소를 지었다. 압니다. 나체국 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의 빌어먹을 마법? 나체국의 삐뚤어진 마음이 은비칼의 미소에 즉각 풀려버렸다. 이렇게 비칼의 미소와 칭찬은 언제나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은비칼은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진심을 다했다.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진실한 마음은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여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나체국의 마음속 악마는 소실됐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변했다. 어쩌면 은비칼은 인간 버퍼일지도 모른다. 바로 능력 향상자. 은비칼의 마법에 걸린 나체국은 똘똘하게 입을 열었다. 관악경찰서 산하 제24 지구대 CCTV에 잡힌 모습입니다. TV 화면에는 김탄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은비칼이 잘 보이지 않는지 눈을 찌푸렸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 이 타깃이 지금은 어디 있나요? 그쪽 동네는 CCTV가 고장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놓친 겁니까? 추적하다가 놓쳤어요. 그렇지만 제가 누군가요? 어둠의 방법이긴 하지만 타깃의 신상과 주소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어둠의 방법? 바로 해킹이었다. 물론 나쁜 짓이었지만 지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훌륭해요. 천재입니다. 나체국 씨? 은비칼의 살인 미소와 함께 날아온 칭찬의 나체국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다니. 나체국은 기쁨으로 오강심을 바라봤다. 실력 배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나체국의 도발에 오강심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뒤적였다. 불안과 걱정은 없었고 오히려 초연했다. 한편 은비칼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오강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체국처럼 노트북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브리핑을 하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오강심은 그런 은비칼의 비신뢰적인 시선 속에서도 꿋꿋하게 스마트폰을 뒤적였다. 혼자 중얼거리며 어디 있더라? 토에터였었나? 마스타였었지. 잠시 후 오강심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장님, 제가 찾은 이 영상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건데요? 지금 SNS상에서 조회수 폭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오강심은 스마트폰 화면을 TV에 미러링했다. 순간 TV 화면에는 길거리 화단에 앉아있는 늑대가 나타났다. 은비칼은 심기가 불편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장난하나? 은비칼이 오강심이 장난친다고 생각한 이유는
영상 속 늑대가 인형탈을 쓴 알바생이었기 때문이었다. 알바생은 목에 늑대 카페, 귀여운 20여 마리의 늑대와 즐거운 티타임이라는 팻말을 걸고 있었다. 은비칼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화까지 나는 듯 보였다. 나체국은 초조했지만 오광심은 여유로웠다. 은비칼은 중요한 순간에 인터넷 인기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궁금했다. 오강심 씨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강심의 확신에 찬 발언과 함께 동영상은 재생이 되었고 세 사람은 마법처럼 TV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영상 속에는 길거리 화단에 앉아있는 늑대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껄렁한 세 명의 양아치가 나타나 늑대를 희롱하기 시작했다. 이야, 개새끼네. 사진 한 방 찍을까? 한 명이 사진을 찍기 위해 늑대의 머리에 팔을 얹고 다른 손으로 V자를 그리며 포즈를 취했다. 그 순간 늑대가 화가 났는지 머리를 누르던 남자의 팔을 쳤다. 그러자 남자는 늑대의 배를 발로 차서 길바닥으로 나뒹굴게 만들었다.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가 죽고 싶냐? 다른 양아치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깔깔거렸다. 야, 동영상 좀 찍게 더 말아봐. 떼북에 올려야지. 크크크.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늑대가 일어나더니 점프를 하며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한 손으로 남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 화가 난 양아치들이 싸움에 달려들었고 욕설이 난무하며 싸움이 크게 시작되었다. 저 개새끼가 뒤지려고 환장했나? 저런 씨 미친 개. 살벌한 싸움이 시작되자 그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역시 싸움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불문율이다. 아무튼 두 명의 양아치가 달려들어도 늑대는 양아치 한 명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 집념이 대단한 늑대 같았다. 이거 나 놓으라고 이 개새끼야. 패싸움이 UFC 경기처럼 되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마치 의종격투기 시합의 관중처럼 늑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늑대를 응원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관중의 응원에 힘을 얻은 늑대는 필살기를 휘둘렀다. 필살기는 머리채를 잡은 남자를 빗자루 휘두르듯 흔들면서 다른 양아치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것이었다. 사타구니를 맞은 양아치는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주변 관중들은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다. 동영상이 끝나도 박수 소리가 계속 들렸다. 나체국과 오강심은 소리의 근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비칼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물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아직도 꺼진 TV 화면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 같았다. 나체국과 오강심은 은비칼이 기립박수를 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은비칼은 참 행복해 보였다. 그는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표정으로 오강심에게 말했다. 재밌습니다. 오강심 씨. 이름하여 수원역 개싸움이었습니다. 오강심은 으스케하며 칭찬을 기다렸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나체국이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오강심이 쳐다보자 나체국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강심아, 너 정말 대단해. 인정. 오강심은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는 나체국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체국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둘은 말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 같았다. 이제 은비칼에게 칭찬만 받을 일만 남았다. 오강심은 상기된 표정으로 은비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보셨습니까, 실장님? 네, 잘 봤어요. 은비칼은 너무 웃어서 흘린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입가에는 아직도 침 흘린 자국이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말라서 더욱더 눈에 띄었다. 웃음기를 간신히 진정한 은비칼이 오강심에게 갑자기 화를 냈다. 이봐요. 오강심 씨. 재밌긴 한데 왜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설마 일 안 하고 이런 동영상이나 보고 있었던 겁니까? 이런 중요한 시국에? 그릇이 작은 사람은 절대 그릇이 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 외계인이 지금 지구에 침공하면 지구인들을 원시부적 볼 듯 할 것이다. 오강심은 지금 은비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체국까지 보았다. 늑대가 또 다른 괴물이라는 선명한 증거를, 이렇게 쉬운 증거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웃긴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핀잔이나 늘어놓는 은비칼을 보자 오강심은 화가 났다. 인내심 테스트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오강심의 질문에 은비칼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단지 일하는 시간에 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은비칼의 답에 오강심은 그가 타깃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강심은 허탈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집에 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았다. 오강심이 갑자기 욕을 했다. 죽어. 이 18 개새끼야.